네, 안녕하세요. 포터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요즘에 참 골고루 리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헤드폰 리뷰입니다. 이 오디오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이 덕 중의 덕 브랜드죠. 덴클락 오디오의 이온투 느아르하고 스텔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이더2하고 보체를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브랜드 명이 덴클락 오디오가 아니라 미스터 스피커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작자 이름을 따서 덴클락 오디오로 브랜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에게 리뷰를 의뢰해 주신 이어폰 샵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덴클락 오디오의 시작은 포스텍스 평판형 헤드폰을 기반으로 한 이 개조품을 판매를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평판형 헤드폰이라고 하면 오디지와 함께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덴클락 오디오에서 사용하는 평판형 드라이버는 이 V플라나라고 하죠. 자체 개발한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치 아코디언 혹은 주름치마처럼 다이어프램에 주름을 잡아 두어서 진동판의 전후 운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평판형 드라이버 중에서 이 마그넷을 한쪽에만 달아둔 싱글 마그넷 구조인데요. 그래서 보통 다이어프램 양쪽에 마그넷을 다는 그런 평판형 드라이버보다 헤드폰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덴클락 오디오의 기술 중에는 이 드라이버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호가 다시 말하면 기체가 서로 엉키지 않고 원활하게 전달될 수가 있도록 트루플로우라는 구조물을 하나 달아두었어요. 이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것도 개발 이후에 업데이트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리뷰할 이온투 느아르와 스텔스에 적용된 트루플로우는 버전 2세대라고 합니다. 이 이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제품을 출시한 뒤에 꾸준하게 마이너 체인지를 해가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국내 이어폰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이온2 오픈형 그리고 이온투 느아르 이렇게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덴클락 제품들은 대체로 한 제품을 밀폐형 버전 그리고 오픈형 버전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오픈형 헤드폰이 구조적으로 소리가 이점이 좀 있는 편인데요. 하이엔드 헤드폰들이 대체로 오픈형 제품이 많은 게 그 이유이기도 하죠. 같은 급이라면 밀폐형보다는 오픈형이 소리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덴클락 오디오는 조금 다릅니다. 밀폐형의 성능도 오픈형 못지않게 괜찮아요. 사실 덴클락만큼 이 밀폐형 헤드폰의 진심인 헤드파이 브랜드도 몇 없습니다. 이유인즉 덴클락이 집에서 본인이 쓰려고 헤드폰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이 미스터 스피커즈의 시초였고요. 오픈형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이 와이프분이 좀 구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픈형 헤드폰도 못 쓰니까 밀폐형 헤드폰을 만들자 해서 밀폐형 헤드폰을 진심을 담아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 미스터 스피커즈 헤드폰입니다. 아무래도 와이프의 잔소리는 못 참죠. 이 가정의 평화도 지키고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밀폐형 헤드폰도 선사를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먼저 이온투 느아르부터 살펴볼게요. 드라이버는 33mm, 62mm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마그넷 구조의 평판형 드라이버고요. 헤어밴드는 니켈, 티타늄,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을 해서 내구성과 무게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어밴드는 가죽 패드인데 이 패드 내부 이 측면에는 홀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직접 닿는 이 헤어밴드 부분은 가죽으로 처리를 했고요. 임피던스는 13ohm인데 감도가 92dB로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볼륨을 제법 잡아먹습니다. 구성품은 파우치, 탈착식 케이블, 이어패드 안쪽에 장착하는 튜닝 키트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 단자는 헤드폰 쪽은 레모 단자이고 출력단은 3.5 기본에 6.3mm 변환잭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328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덴클락 오디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벼운 무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착용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평판형 이어폰임에도 이 정도면 정말로 가벼운 편입니다. 이거는 스텔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처럼 헤드폰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장점입니다. 그리고 풀사이즈 헤드폰 치고 휴대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 특유의 폴딩 방식 덕분인데요. 폴딩 시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케이스 사이즈도 기존 제품들보다 작아졌고요. 아무래도 헤드폰에 기본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잘 접어도 두께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보통의 풀사이즈 헤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휴대하기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 케이스에는 헤드폰 본체만 들어가고요. 케이블은 따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감사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멋져요. 이 남자라면 또 합체하고 변신에 환장하잖아요.
이게 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덴클락 오디오의 플래그십 제품이죠. 스텔스를 살펴볼게요. 모양새, 사이즈, 폴딩 방식은 이온2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확실히 스텔스가 상급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훨씬 고급스러워요. 구성품은 파우치와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케이블 단자는 헤드폰 쪽은 역시 레모인데 출력단은 아무래도 거치형 헤드폰이다 보니까 6.3mm 단자가 기본입니다. 단자를 보면 제작자가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건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온2 누아르 같은 경우는 포터블을 염두에 둔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3.5 단자를 사용을 했을 거고요. 반면에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내 그리고 거치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이니까 6.3mm 단자를 사용한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버는 51mm, 76mm 싱글 마그넷 평판형 드라이버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헤어밴드 소재는 이온2와 동일한데 모양이 좀 달라요. 그리고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이어패드 역시 가죽 패드인데 이번 스텔스에는 내부 측면에 홀이 없습니다. 임피던스는 23ohm인데 감도가 87dB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온2 누아르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무게는 415g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긴 했는데 여전히 500g 미만이니까 가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평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텔스를 위해 새로 개발한 다음 세대의 드라이버가 사용됐다고 해요. 스텔스 이전의 플래그십이었던 이더2의 드라이버보다도 조금 더 커졌고 그리고 한쪽에 15개의 마그넷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텔스에는 플래그십답게 이온2 누아르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바로 어쿠스틱 메타매터리얼 튜닝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MTS라는 어떤 부속품입니다. 메타매터리얼은 요즘 들어 오디오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예요. AMTS라는 게 드라이버와 청자의 귀 사이에 배치가 되는 부품인데요. 벌집 모양의 홀들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걸로 사운드 튜닝을 하는 거죠. 밀폐형 헤드폰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꽉 막힌 이어컵 내부에서 어떻게 기류를 제어할 것인가 입니다. 오픈형 헤드폰은 뒷면이 뚫려 있으니까 드라이버 반대편으로 생성되는 신호는 뒤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밀폐형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쪽에서 섞여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막히니까 오픈형 헤드폰에 비해서 스테이징이 좌우가 아무래도 좁게 형성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품이 AMTS입니다. AMTS가 맡고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고음역대의 주파수를 담당을 해서 덴클락이 원하는 사운드로 최종적으로 튜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소리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AMTS를 통과하면서 살짝 음상이 위쪽에 잡힐 수 있게 사운드 스테이지 자체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의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는데요. 이게 헬르멜츠 공진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정 주파수를 공진을 시켜서 상쇄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일종의 주파수 튜닝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AMTS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조사에서 자체 기술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들었을 때 소리에서 별로 티가 안 나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녀석은 정말로 이 AMTS에서 말하는 그 효과들이 소리에서 그대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두 제품이 생김새나 사이즈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착용감이 비슷한 편인데요. 모두 가볍고 편안합니다. 이어폰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서 귀 모양에 맞게 이렇게 전후가 비대칭 그런 구조인데 보기에도 멋스럽지만 이게 착용했을 때 얼굴에 밀착되는 착용감도 상당히 좋아요. 밀착도 잘 돼서 이어패드 사이로 소리가 잘 새지도 않고요. 다만 헤어밴드의 길이 조절 파트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온2 누아르는 보통 헤드폰들처럼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절 부위에 잡아주는 힘이라든지 조절 부위의 고정력을 나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다가 좀 헐렁해진다거나 너무 쉽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싶으면 가끔씩 드라이버로 나사를 살짝 조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는 밴드가 오토예요.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쓰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덴클락은 이 방식이 알아서 사이즈를 맞춰주기 때문에 더 편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용해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요. 그냥 헤드폰이 씌워주는 그대로 사용하는 모양이 됩니다.
저는 보통 헤드폰을 쓰면은 이 정수리 부분이 눌리고 오래 쓰면은 그 부분이 불편한데, 스텔스는 정수리가 뭐 눌리지 않아서 정수리는 좀 편한 편인데 오히려 이어폰의 아랫부분이 턱 양쪽 끝부분에 걸려서 그 부분을 눌리게 됩니다. 살짝 올려서 쓰고 싶은데 그 부분이 조절이 안 되니까 오래 쓰면은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헤드폰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무게가 그래도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외를 하면 대체로 무난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착용감이었습니다. 이온트 누아르는 감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앰프 성능이 뒷받침되는 DAP 혹은 뭐 앰프까지 해서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헤드폰 중에서 감도가 가장 낮은 게 헤드의 헤드폰인데요. 그 헤드폰보다 볼륨을 살짝 덜 올리는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제대로 울려지더라고요. 이온트 누아르의 소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좌우의 스테이징인데요. 이 녀석이 밀폐형 헤드폰이잖아요. 근데 밀폐형 헤드폰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좌우의 스테이징이 넓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미스터 스피커즈의 헤드폰들은 사실 무대 규모의 강점을 가지는 그런 유형의 헤드폰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들어보니까 성향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톤이 좀 밝은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소리를 화사하게 들려주는 것일 테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샤한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중고음역대 이상 대역이 많이 부스팅되어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역만 따로 떼어놓고 들었을 때 저역 양감이 적은 편이 아닌데 토널 밸런스가 위쪽에 잡혀요. 그리고 고역이 많이 강조된 V자역 음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색이라든지 질감 표현이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딱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음색이나 뭐 저에게 타격감, 그리고 타격감이 좀 강하진 않지만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어서 리듬감은 상당히 잘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잔향, 울림 등이 살아나는 그런 식의 소리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좀 너무 딱딱하거나 건조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듣다 보면 울림도 적은데 중고역 의상의 음역이 확 열려 있어서 소리가 좀 위에서 현란하게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이게 느와르만의 매력이라고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조금 과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온트 누아르에는 총 3가지의 필터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역함 내부에 끼우는 방식인데요. 이것들이 고역의 양감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댄클락 본인도 아마 고역이 너무 화사한 걸 알고 넣어준 게 아닐까요? 이 무필터 상태에서는 소리의 밸런스가 다소 안 맞는 편이고요. 다분히 고역 성향의 시원한 음색이에요. 그런데 이 필터를 끼고 들어보면 하나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가장 고역을 많이 줄여주는 백색 필터를 끼우면 노필터 상태보다 확연하게 중고음역대 이상의 소리가 잡힙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차분해지고 있어요. 대신 동시에 이 좌우로 확 트였던 개방감도 같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중고역이 좀 잡히다 보니까 깨끗하고 예리했던 음선도 조금 무뎌지는 느낌이 들어요. 밸런스를 생각을 하면 필터를 끼우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 느와르만의 개성, 장점이 반감이 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색 필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검정색 부직포 필터가 어느 정도 개성도 살리면서 과했던 고역을 다듬는 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을 샀으면 이 헤드폰 본연의 맛도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펀지 필터도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간 단계인 검정색 필터가 종합적인 면에서는 좀 나은 편인데요. 이온트 누아르는 아무래도 밸런스가 좋고 플랫한 소리보다는 조금 색다르고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헤드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 스펀지 필터를 끼우고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시원하고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소리는 이 블랙 스펀지 필터를 끼운 상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에이바 맥스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에이바 맥스는 데뷔한 지는 좀 됐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좋은 반응을 얻다가 현재는 메이저 무대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이 곡은 전형적으로 이 팝 장르의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온트 누아르로 이 곡을 들어보면 보컬보다는 저역의 비트라든지 중고음역대의 심벌 소리, 찰랑거리는 소리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서 들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의 톤이 살짝 위로 들뜨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듣다가 다른 걸로 들으면 곡 자체가 굉장히 밋밋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온트 누아르의 소리는 시원한 이 사이다와 같은 맛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평소 음감의 시간이 좀 오래 하시는 분들, 장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펀지보다는 블랙 부직포로 듣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스펀지는 짧고 굵게 신나게 들을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올드팝을 하나 들어봤는데요. 이 이글스의 라이브 앨범 헬 프리즈 오버,
굉장히 유명한 앨범이죠. 그 중에서도 호텔 캘리포니아를 한번 골라서 들어봤습니다. 한때는 오디오 비청에서 필수로 들어가던 그런 음원이기도 하고요. 이 라이브 앨범이어서 박수나 함성 소리 같은 현장감을 느끼기에도 딱 좋은 앨범입니다. 이온투 누아르로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기타의 현소리였어요. 현을 튕길 때의 질감이 굉장히 찰지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반부의 이 콩가 소리가 상당히 볼륨의 크기가 커요. 이걸로 들어보면은 극작은 그렇게 강조된 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부분, 그러니까 저역되는 강조된 게 느껴지고요. 손이 조금 뜬다는 것 빼고는 해상력이라든지 정의감, 무대 사이즈 이런 면들은 상당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음식에 좀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좀 MSG가 많이 들어간, MSG를 쳐서 듣는 맛이구나 싶은 그런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맛있어서 손이 자주 가는 그런 맛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온투 누아르를 듣다가 이 스텔스로 바꿔서 듣게 되면 갑자기 이 요리가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 정갈한 코스 요리, 그런 요리를 먹는 것처럼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한결 정돈이 되고요, 점잖아져요. 사실 음원 자체를 온전하게 듣는 거는 요쪽 이 스텔스가 맞는 소리 표현이겠죠. 이온투 누아르에서 음역대 전반적으로 잔뜩 들어가 있던 그 힘이 조금 빠져서 오래 들어도 편안할 만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온투 누아르와 마찬가지지만 무대 사이즈는 밀폐형 중에서는 아마 스텔스가 가장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넓습니다. 들으면서 이 밀폐형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밀폐형으로 이런 소리를 만들었을까, 이런 무대를 만들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보통 밀폐형 헤드폰들은 소리가 상대적으로 중앙에 모이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대 사이즈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에 진득함이라든지 밀도에는 또 강점이 있죠. 과거 미스터 스피커즈 시절 헤드폰들도 사실 이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진하고 어둡고 이런 쪽이요. 그런데 이 느와르도 그렇고 스텔스도 그렇고 아예 그것과는 좀 반대의 성향의 소리가 나니까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스텔스로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어보면 이온투 느와르에서 강조되었던 콩가라든지 쉐이커 같은 그런 소리의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지는데 대신에 또 이온투에서 들려줬던 기타 현의 쫀쫀함이라든지 콩가의 울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요. 특히 이 곡이 끝날 때 관객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온투 느와르에서는 너무 자곡적으로 들려서 듣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는 무난무난하게 적당한 볼륨으로 들려주더라고요. 무대 전체를 따져봐도 이온투 누아르는 상대적으로는 앞쪽으로 좀 가까운 쪽에서 소리가 나는 편인데요. 스텔스는 그것보다 좀 살짝 뒤편에서 물러나서 보다 뉴트럴하고 조금 널찍하게 들려줄 만한 그런 위치에서 음상들이 잡히게 됩니다. 좀 들이대지가 않으니까 듣기가 편한 거죠. 이 스텔스로 에이바맥스의 노래를 다시 들어봤어요. 좀 자극적으로 들렸던 곡이었는데 이게 편안한 곡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온투 누아르에서는 좀 쏟아지는 느낌의 그 중고음역대의 소리들이요, 오히려 보컬보다 존재감이 살짝 덜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강조된 부분이 없이 저역부터 고역까지 굉장히 평탄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근에 들었던 헤드폰들 중에서 가장 플랫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뭐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좀 들어봐야겠다 라고 하면 그 파트만 딱 집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해상력, 분리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보통 일하면서 헤드폰을 끼고 사는 편이어서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텔스는 뭐 착용감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오래 끼고 들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귀도 편하고 목도 편했어요. 스테이징의 좌우는 어느 오픈형 헤드폰하고 비교를 해도 밀리지가 않는 그럴 정도로 넓은 편인데요. 대신에 이 깊이감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어떤 입체적인 그런 느낌은 잘 만든 오픈형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좌우가 너무 넓어서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음선들이 대체로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데 음상의 또렷함, 외곽선의 경계가 살짝 부드럽게 표현되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취향에 좀 갈릴 만한 부분이죠. 누군가는 조금 더 또렷하고 힘도 좀 실리는 그런 쪽을 선호할 수가 있겠으니까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스텔스가 다소 밋밋한 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헤드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 취향에서는 여기에 살짝 좀 힘이 실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 저역의 타격감 부분이라든지 그 정도만 아쉽지 전반적인 성능은 굉장히 뛰어난 헤드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헤드폰을 그것도 이렇게 두 가지나 비교해서 리뷰를 했더니 또 말이 많아져서 너무 지금 뒤로 갈수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또 로얄 타자기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어요? 앞에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저는 그냥 간략하게 비유만 할게요. 이온투 느와르가 자극적이고 색다른 맛의 요리라면은 스텔스는 그냥 정갈하고
잘 차려진 한정식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확실히 밀폐형 헤드폰이라 누움도 덜하고 엑스케이프라는 그룹의 캐나런2라는 곡 꼭 들어보세요. 곡이 화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착용감은 두 제품 모두 좋은 편이었고요. 특히 스텔스는 동일 수준의 풀사이즈 헤드폰 중에서는 착용감 무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느와르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스텔스 밴드 조절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작업할 때 차음이 너무 잘 돼서 좋더라고요. 가볍고 차음도 잘 되니까 일하면서 들으면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학로에 있는 이어폰 샵에서 청음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안녕. 오, 스텔스는 좋더라. 얘는 좀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탈 만한 이온토 느와르는 그런 소리였고, 고역 성향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V자인데 저역이 아래쪽에 부위는 이렇게 내고 위쪽에 부위는 이렇게 돼 있어. 진짜로 막 확 쏟아질 만한 그런 소리여서 사실상 무필터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직포 아니면은 그 스펀지 이 정도? 그러니까 밸런스만 따지면은 얘를 꼈을 때 고역이 줄어지는 그 정도가, 또 그렇게 줄여도 고역이 부족하진 않거든? 근데 고역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나 여성 보컬의 고역맥도 있잖아. 그 정도 부분도 좀 줄이는 것 같아. 그래서 다소 좀 소리가 무뎌지게 들려서 얘는 나는 비추였어. 이렇게 들을 바에는 다른 헤드폰을 듣는 게 낫고, 밸런스랑 개성도 어느 정도 살리려면 요거, 그 다음에 개성에 조금 더 집중할 거면 스펀지, 그렇게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뭐 아무래도 얘가 100만원 초반이고, 근데 또 밀폐형이고, 밀폐형 중에서 그 스테이징이라든지 해상력 이런 것들은 괜찮다. 얘는 정말 밀폐형을 꼭 써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돈에 좀 상관이 없고 좋은 소리 듣고 싶다, 뭐 플랫한 소리 좋아한다, 얘는 좋아. 대안이 별로 없어. 사실 밀폐형 중에서는. 밀폐형 중에 유명한 게 HD820 정도잖아, 제나이저의. 근데 걔는 사실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 중역이 좀 왜곡된 소리라고 내가 옛날에 리뷰한 게 있어서. 근데 걔를 생각을 하면 이 정도로 잘 만든 밀폐형은 별로 없다는 소리지. 제나이저도 못한 걸 댕클락이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네. 그 정도. 역시 와이프의 힘은 대단하다. 그 정도.